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광고를 왜 하는 거죠? 그니까. 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월 매출 8천 정도에서 월 20억. 근데 왜 내 거는 그렇게 안 보냐라는 거죠. 아직도 안목이 안 생겼거나 솔직한 얘기로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네. 맞는 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편집할 게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앤잡러 메리아빈입니다. 지금 제 구독자분들 아무래도 여성 의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여성 의류 업계 탑 마케터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그라운드라는 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마케터가 된 계기가 궁금해요. 여기서 개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사를 시작해야 네, 좀 재밌거든요. 저는 일단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요. 32살 다 돼서 시작을 했고, 정확히 기억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5년도 11월 23일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 회사 말고 이전에 홀 영업하는 마케터로 입사를 했고, 인생의 삼재를 만나가지고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시골을 내려가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머리도 식힐 겸 입사를 했는데 너무 적성에 맞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케터로의 살아온 스토리를 살짝 풀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 12시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아서 일을 계속 했었던 이 일이 한 2,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서. 진짜 재밌어서요? 네, 오. 택시비 다 제 사비. 월급 되게 적었고요.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희한하게. 진짜요? 네. 그럼 내가 마케터로 하면서 성과를 보고 났으니까 재밌었던 거겠죠? 그것도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삼재랑 연결이 되는데 네. 워낙 제 자존감이나 이런 게 되게 낮아진 상태에서 조금씩 그냥 뭔가 작게나마 스몰 윈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냥 조금이나마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주변에서 좀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재미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나요? 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월 매출 8천 정도에서 월 20억. 그 다음에 뭐 3개월 만에 0원에서 1억 했었고. 근데 한창 그때 팽창되는 시기라서 그런 게 좀 쉬웠고, 뭐 20억 된 케이스는 한 3, 4년 걸쳐서 만들었던 것 같고, 최근 사례는 7억에서 25억, 그 다음에 월 2억에서 7억? 우와. 지난달 기준 7억. 네, 그런 식으로 좀 매출 성장시키는 걸 되게 재밌게 했었고, 잘 될 만한 곳 찾아서 영업하고 매출 성장시키는 게 되게 재밌었던 네, 주니어 때는 그랬고 최근에는 제가 별도로 영업은 하지 않고 저희 회사로 연락 오시는 경우에 잘 얘기가 되면 성사돼서 매출이 성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 100%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한 3년 차 때 코치님을 만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콜 하셨나요? 저 지그재그 1등부터 진짜 맨 끝에까지 다 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있었을 네, 텐데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와,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네, 인연이네요. 그럼요. 인연이죠. 그러면은 일단 여성 의류 전문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마케팅 방법이 뭐 다른 거랑 차이가 있나요? 여성의류의 특징은 여성의류는 품목이 되게 많잖아요. 음. 많은데 문제는 패션 쪽을 하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계절이 바뀝니다. 그쵸. 계절이 바뀌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정 이벤트로 인해서 잘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품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얼굴이 공개되는 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예쁘게 사진을 찍어놔도 대표님 또는 모델분의 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게 되게 차이가 크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케팅이랑 광고를 이제 처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광고주가. 네.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거라던가 뭔가 체크를 하고 시작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체크를 하고 시작할 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맞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얼마나 많은 쇼핑몰을 봤고 대형 몰들도 봤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라이징하는 쇼핑몰들을 저는 9년째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계속 업력을 잘 매출을 높게 유지한 분들은 바빠서 약간 라이징하는 쇼핑몰들 안 볼 것 같잖아요. 모니터링 엄청 하세요. 아, 진짜요? 네, 그만큼 자기 객관화에 그런 게 무너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성향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내 쇼핑몰, 내 상품, 내 상세 페이지, 내 썸네일이 남들이 봐도 진짜 예쁜 것일까? 라는 걸 제가 그때 대표님께 그 꿀팁을 알려드린 거는 내 상세 페이지와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곳들, 큰 모니터 보시고 양쪽에 띄우세요. 띄우고 똑같이 스크롤 내리세요. 근데도 내게 예뻐 보인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진짜 예쁘던가 아니면 아직도 안목이 안 생겼거나 솔직한 얘기로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광고를 돌리실 거면 제발 광고가 뭔지 공부 일단 하세요. 맞아. 네, 저는 실제로 제 광고주분들에게 데이터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대놓고 얘기한 게 대표님 이걸 아셔야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아시고 그리고 대표님도 어쨌든 모든 그 회사를 꾸리실 거면 이 항목별로 섹터별로 뭐 회계, 격리, 물류 이런 거 다 해보셔야 뭐 직원을 두고 사람을 쓸 거였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큰 코 다칩니다. 네, 그러시기 때문에 광고가 뭔지는 그래도 개념적으로란 걸 아셔야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틀리구나. 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안 그러면 그냥 대행사에 막 그냥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데이터를 보는 법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맞아. 광고 용어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전문 용어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위축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는 분야에 가서 들으면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게 모르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광고는 무조건 유료로 네. 내 사이트 알릴 땐 무조건 돈이 드는 거다. 네. 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네. 어필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커머스에 3요소가 있어요. 이커머스의 매출 3요소는 방문자, 전환율, 객단가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아주 앞서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 저도 학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광고를 하는 건 사실 방문자를 많이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것들을 개선하는 거는 광고로 과연 개선할 수 있냐라는 거죠. 네, 전환율 객단가가 애초에 잘 나오는 환경, 그러니까 즉 방문자가 생겼을 때 10명이 방문하면 한 번 구매 고객이 나올 확률을 2명, 3명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야 광고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광고 효과가 돈을 써서만 방문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시는 거잖아요. 광고를 해야지만 매출이 나온다? 그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마치 광고가 매출을 만들어주는 마법사처럼 생각하시는 경우.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좀 직설을 잘하는 편인데 광고를 키면 매출이 발생은 하겠죠. 안 하면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근데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도 남기지 못하면서 매출이 나온다. 또는 어쨌든 순이익이 안 남는다. 라는 개념에서 매출이 나오면 그럴 거면 광고를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럴 거면 광고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함으로써 매출이 나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내 사이트에 방문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냐라는 약간 거울 치료 같은 용도로 쓰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네. 진짜 잘 될 곳은 진짜 소액으로도 매출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 쇼핑몰이 이상한 거죠. 네, 매출이 나올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광고를 켰더니 매출이 발생하는 거에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내게 애초에 누가 봐도 예쁜 몰, 좋은 쇼핑몰이 되어야지만 매출이 나오는 거지. 그냥 광고를 켰더니 매출이 나와서 고민이에요. 로아스 100%, 200%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본인 걸 더 좋게 갈고 닦아야지. 왜 그 생각을 못 하냐라는 거죠. 본인들은 오프라인 어디 뭐 치킨집이나 음식점 가서 아니면 옷 가게 가서 거기 매장에 뭐 사장님이나 아니면 음식에 맛이 없거나 상품의 질이 나쁘거나 뭔가 가격이 비싸면 흉 보시죠? 흉 보시잖아요. 근데 왜 내 거는 그렇게 안 보냐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 제발 좀 믿지 마세요. 왜? 주변 사람들은 본인과의 관계 때문에 좋은 말밖에 못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전 실제로 당신은 어떻게 하냐? 전 아직도 엄청 업력이 오래된 대표님이라도 안 예쁘면 안 예쁘다고 해요. 그게 그분을 도와주는 거지. 진짜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행사 마케터들이 좋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제발. 네, 제발 속지 마세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시는 이제 막 초기 쇼핑몰들 매출이 높지 않은 분들에게 전 애초에 그분들과 함께 일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좋은 말로 한 30-40분 제가 통화를 해요. 어디 가서 속지 마라. 다 해드리고 좀 더 본인 거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라. 그리고 제 글을 일단 보시고 한 번 더 좀 더 레벨업 하셔라. 안 그러면 그 돈만 날리니까 그럴 거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날 더우니까 삼계탕 같은 거 사드세요. 보약 사드시고 몸보신이나 이런 네, 그럴 돈으로 나와 내 가족에게 투자하십시오. 네, 그냥 광고비 쓰는 거는 그냥 날리는 거예요.
네. 맞는 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편집할 게 없어. 네. 전 이거 가지고 진짜 거짓말하고 한 12시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궁금했는데 네. 보통 쇼핑몰 하시는 분들 광고비를 얼마 써야 될지를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요. 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죠. 네. 보통은 어느 정도 규모로 광고비를 사용하나요? 일반적으로 마케팅론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매출의 10%가 맥시멈. 근데 물론 내가 자본력이 있다. 아니면 초반에 나는 어떻게든 방문자를 빠르게 받아서 기본 매출을 만들어 두겠다. 이런 경우 막 20% 이렇게 쓰신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경우는 사실 내 자금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경우면 그래도 수익도 남고 뭔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나 뭔가 자금의 흐름이 막혀도 운영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면 솔직히 5에서 7%가 제일 나이스하죠. 그러면서 길을 따로 모아놓고 뭔가 물 들어왔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광고비를 무리하게 안 쓰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초기 때는 진짜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광고비 쓰지 마세요. 네, 쓰지 마시고 어떻게든 무료 트래픽이 나올 만한 그 퍼널을 만드셔야죠. 그걸 만드시거나 아니면 플랫폼 기획 전에라도 그냥 이거 광고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마이너스만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노출되게끔 한번 경험은 해보세요. 그런 걸로 굉장히 급성장한 케이스도 꽤 많거든요. 업계 스토리를 모르니까 잘 안 하시거나 아니면 했다가 아예 별거 없네 하고 이제 그냥 한두 번 하고 마시는 경우. 그러면은 뭔가 스몰 브랜드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인데 매출이 좀 나고 있는 분들이 네. 이제 내 브랜드를 알리고 상품을 알려야 더 매출이 빨리 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은 뭔가 가장 빠른 방법이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진짜라서 대표님들의 상품을 사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뭐하고 사는지 좀 많이 들여다보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고객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나에게 댓글 되게 잘 남기거나 아니면 단골들 있죠. 단골들의 인스타 다 까보세요. 엄청 뒤져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내 상품을 좋아해줄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옷을 사는 건 사실 이 옷만 사고 파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옷은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이 옷을 입고 어떤 때에 입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입는지 그것들이 먼저 좀 잘 인지를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뾰족하게 하면 분명히 더 사람들은 모여들 거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유료 방문자가 아니라 무료 방문자도 훨씬 더 빠르게 생길 수도 있고 똑같이 광고를 돌리더라도 훨씬 더 효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으셨죠? 고객님들의 인스타를 한번 뒤져보세요. 이걸 모르고 놓치고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거기서 내가 좌대 하나 깔아놓고 그냥 옷 파는 거랑 똑같아.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고객한테 파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신규 고객한테만 팔 수는 없잖아요. 그쵸. 단골이 쌓여야 매출이 쌓이지. 그러지 않으니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 힘든 거죠. 언제까지 지인이 사줄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인지하세요. 그러지 않고 사업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맞아. 저도 거의 10년 동안 거의 단골 장사였어요. 네. 단골들이 진짜 많았는데 플랫폼 생기고 나서 좀 분포돼서 그렇지.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인스타그램 할 때 그분들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좋아요 누르고 막 댓글 달고 그랬거든요. 고객님들한테. 그쵸.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죠. 왜냐면 그런 게 그분들에겐 흔한 경험이 아니니까. 맞아. 그래서 그게 되게 임팩트가 남고 사실 동대문 기반의 옷을 판매하는 곳들 솔직히 브랜드 쪽으로 나아가서 봐도 어쨌든 거기 아니어도 딴 데 살 때 많잖아요. 맞아. 딴 데 살 때 많으니까 나에게 뭔가 내가 이런 고객이구나 라는 약간 대접을 받는 기분을 남겨주시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강조하는 게 뭐 가입 메시지도 누구누구님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인의 말투로 좀 써라. 네.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사람 냄새하게 하면 솔직히 망하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마케터님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라는 것까지 저는 압니다. 어떻게든 알려고 해요. 오. 뭐냐면 저희 회사 수익 구조, 그 다음에 저의 월급이 생기는 구조라고 말씀드리자면 그냥 광고비를 많이 쓰시면 저에게선 이득일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든 돈 안 들이고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엄청 찾아보는 편이고 오. 그것들에 대해서 광고주분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라서 오. 네, 저는 사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매출이 더 많이 생긴 경우도 많고요. 오. 광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매출을 잘 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제일 강점이고 코치님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여기 띄울게요. 네. 그러면 대행사를 뭔가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대행사를 고르는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무 계약 기간 이런 건 일단 걸으세요. 의무 계약 기간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 공식 대행사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광고주가 원할 때 언제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한 게 공식 대행사고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계약 자체가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아도 갑은 광고주고 을은 대행사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뭐 파트너처럼 일하는 걸 저는 굉장히 선호하지만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의무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는 일단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9년 차고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이 업계 탑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매출 분명히 잘 나올 거예요. 얼마 보장 이런 얘기 솔직히 안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담당해서 매출이 나오는 걸 봐야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더 잘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은데 그 매출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팩폭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가려는 마음이 들게끔 말하는 대행사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무리 비용을 많이 쓰셔도 똑같이 얘기해요. 열심히 같이 잘해야지. 내가 조금 덜 일하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잘 되겠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검색 좀 하세요. 왜 제가 안 알려줬겠습니까? 검색들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검색하면 나와. 네, 진짜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와. 네,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는데 물론 진짜 잘하는 분인데 안 드러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너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줄지를 않아요. 안 줄어. 안 줄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본인들 잘못도 있으세요. 그냥 쉽게 가려고 하니까 사기 당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대표님들이 아시는 대형몰들은 절대 쉽게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그냥 쇼핑몰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주무시고 엄청 열심히 살아야죠. 성공하려면 열심히 살아야죠. 심지어 저도 엄청 열심히 살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다 같이 화이팅. 갑자기? 네, 갑자기 화이팅. 그러면은 좀 뜬금없지만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네. 제 영상 생각보다 마케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네, 진짜 마케터가 음. 되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고 쇼핑몰 대표님들 중에서도 마케터로 전향하신 분들 전 진짜 많이 봤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도 해주실 수 있나요? 뭔가 나 마케터 하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이거 보다가 나 쇼핑몰 접고 마케터 해볼까? 마케터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막 공부 막 해. 그런 분들한테 조언이 있다면? 공부 막 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의 경험이 많은가? 네, 고객의 경험이 많았었나? 맞아. 그게 이제 막 돈을 펑펑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내가 꾸준히 소비를 하는 사람, 일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쇼핑몰 대표님도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옷을 너무 좋아해서 옷을 매달 몇백 만원씩 썼어. 그런 분들이 창업하면 진짜 잘 돼요. 왜? 내가 옷을 진짜 많이 사봤고 정말 많이 쇼핑몰을 보면서 고객의 입장에 되어봤으니까. 근데 내가 월에 몇백만 원씩 모았어. 무지출 챌린지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솔직히 좋은 마케터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확률적으로. 왜냐면 그 사람 입장이 안 돼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마케팅 말 그대로 판매를 하겠어요. 그러네.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죠. 일단은 고객 입장의 경험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직접 경험은 아니더라도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편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여성 의류 마케터로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가 됐겠지만 제가 과연 여성 의류만 잘할까요? 솔직히 저 자신 있거든요. 얼굴 클로즈업 해주세요. 못해도 중간 이상 할 수 있고 얼굴 클로즈업하면 부담돼서 안 돼요. 네. 못해도 남들보다는 고객과 시장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해서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게 왜겠어요? 고객 입장이 많이 되다 보니 그 입장으로 빠르게 더 전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관찰력이 좋아야 돼요. 온라인도 당연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많이 봐야 돼요. 네, 오프라인에서 저는 실제로 길 다니면 엄청 많이 봐요. 스캔?
네. 예전에 그 지하상가에서 핸드폰 팔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 네. 그 저는 거짓말 안 하고 강남역 그런 엄청 큰 대로에서 횡단보도에서 한 20-30명이 오잖아요. 응. 스케어 한 번에 다녀요. 우와. 그때 익힌 스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찰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딜 다니든 좀 관찰을 많이 하려는 편이. 그래서 엄청 몰입의 기간에는 진짜 인스타 진짜 인플루언서들 포함해서 엄청 많이 봤고, 네, 그 다음에 길 다니면서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되게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온라인은 왜냐면 이게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는 캐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 맞아.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보는 게 어찌 보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인풋이 많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맞아. 많이 네. 봐야 돼요, 네. 진짜로. 코디 하려고 해서 사람들 밖에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더 화려하게 입고 있거나 맞아요. 덜 화려하게 입고 네. 있거나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막 그 UMF나 막 그런 월드페이 같은 데 있잖아요. 응. 그런데 실제로 가서도 거기, 옷만 엄청 봤어요. 거긴 안 입고 있잖아요, 거의. 안 입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섹시글램은 아, 섹시글램 스타일들. 네. 어쨌든 거기 가려고 옷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그럴 때. 그래서 해시태그 팔로우도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해시태그. 특정 페스티벌 같은 거 팔로우 많이 해두는 편이에요. 그런 것도 도움 되겠다. 좀 섹시한 옷 하시는 분들. 네. 혹시 마케팅 네. 좀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마케터가 되고 싶은 분들이나 마케팅 공부를 하려면 뭔가 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뭔가 저명한 분들이 그 개념을 정리하듯이 어쨌든 글을 쓰시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제가 이미 아는 개념인데, 이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지금의 제 자신감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오. 그래서 책 읽거나 뭐 강의 같은 거 듣는 건 전 추천합니다. 그럼 혹시 책이라도 한 몇 권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나코치의 파는 기술, 내용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그다음에 마케터분들도 보신다고 했으니까 마케터의 일이라는 책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마케팅 설계자랑 브랜드 설계자 그것들 요즘에 되게 실력 있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강추합니다. 아니면은 그거 갑자기 기억났어요. 본인들이 난 1인 기업만 할 거야 이런 경우 많이 없잖아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직원들이 뽑혀져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거기서 오는 고층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는 책이 있어요. 뭐예요? 그 오롤리데이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어, 진짜 좋아요. 행복을 파는 브랜드 오롤리데이였던 것 같은데 진짜 강추예요. 우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겪게 되는 얘기가 되게 일기처럼 잘 쓰여져 있어서 제 컨설팅 받으신 분한테 추천드려서 어쨌든 보셨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이게 연차별로 막 써 있어요. 1년차, 우와. 2년차. 저 진짜 내용 좋아요. 저도 봐야겠다. 네, 강추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코치님의 앞으로의 목표 한번 들어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목표는 일단은 이 업계에 있는 대표님들이 저를 다 아시게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와 만나고 싶어하는 일이 많아지는 게 제 목표고, 그리고 진짜 궁극적으로는 저와 하는 분들이 다 잘 되시는 게 목표인데 어떤 분들이랑 하고 싶냐면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분들과 다 잘 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매출을 만들 자신이 있고 제가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인터뷰 깔끔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까지 9년에서 10년 정도 여성 의류 마케터 활동을 해주신 유코치님을 모셔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건데요. 메아리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부자 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